살아오신 만큼 몸도 마음도 지치셨나요? 한 달 동안 식초 하나로 몸을 바꾸는 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년간 5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온 내과 전문의 장현승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환자들이 마법 같다고 말하는 그 비법, 바로 식초입니다. 설마 그 신맛 나는 식초가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알던 그 식초가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뻐근한 관절을 부드럽게, 흐려진 시력을 선명하게, 무거운 피로를 가벼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0년간 의학 저널과 최신 연구를 분석하고 실제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 기적 같은 13가지 효능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인생의 황금기 60대와 70대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10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첫째,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혈당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혈당 측정할 때 그 숫자에 따라 하루 기분이 좌우되시죠? 약도 복용하고 운동도 하는데도 매 식사 후 오르는 혈당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직전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게 한 후 식후 혈당을 측정했더니 놀랍게도 식초를 마신 그룹은 평균보다 30%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실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어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면 우리 몸이 대처할 시간도 생기는 거죠. 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의 혈당이 항상 15만 160 사이를 오갔는데 아침마다 두통이 있고 식후에는 무기력감으로 낮잠을 자주 주무셨다고 합니다.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5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매일 한번 드셔보라고요. 처음엔 신맛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셨지만 열흘 정도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혈당약도 계속 드셨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수치가 개선된 건 처음이라며 지금도 매일 식초물을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식초를 많이 섭취한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12스푼을 물에 희석해서 천천히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고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라 위벽을 자극하고 치아에도 좋지 않습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더해도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식초병에 담긴 건강의 비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둘째, 혈압 관리입니다. 소금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혈압계 앞에 앉으시죠. 수치가 140을 넘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밤에 자다가도 혹시 뇌출혈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혈압이란 정말 까다로운 것이죠. 숫자 하나에 우리의 하루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도 내려간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상태의 실험동물에게 6주 동안 식초를 물에 타서 먹였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핵심은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관벽의 긴장을 완화하며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무호수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트륨이 쌓이면 이 호스가 점점 딱딱해지게 됩니다. 식초는 이 경직된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 75세 남성분이 있었는데 혈압이 항상 150대 초반을 유지했고 2가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분께 하루 2번 식사할 때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신맛을 못 견디겠다며 망설이셨지만 꿀 한 방울 넣고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 시작하셨죠. 2달 후 혈압이 13만 7,144로 안정되면서 복용하던 혈압약 중 하나를 의사와 상담 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식초가 약을 대체하진 않지만 약의 효과를 높이고 생활 속에서 혈압 조절을 돕는 중요한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루 한두 스푼의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떤 약이나 영양제, 심지어 건강식품도 제대로 몸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동맥경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흉통, 호흡곤란,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식초, 특히 사과 식초에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2012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혈관 탄성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질 대사를 활성화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의 건강검진 중 혈관 초음파에서 경미한 경화 소견이 발견되었고 LDL 수치가 180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식이요법만으로는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아서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하루 2번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141로 크게 낮아졌고 혈관 탄성도 이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운동과 식단 관리도 함께 했지만 식초가 분명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몸 전체를 원활하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이 우리 몸속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무심히 넘기지 마세요. 동맥경화는 조용히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초 한 잔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한 고속도로로 바꿔보세요. 넷째, 간 건강입니다. 간이 웃어야 사람이 웃습니다. 어르신들,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약물, 술,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까지 모두 간에서 걸러지고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간이 정말 무서운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없기 때문이죠. 간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고지방 식이,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서 식초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간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세트산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간세포는 마치 오래된 주방 후드처럼 기름때와 독소에 시달리는데 식초는 이를 자연스럽게 세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3세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AST 72, ALT 68로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데 간염은 없고 운동량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마시는 습관과 함께 저지방 식단, 가벼운 산책을 권했습니다. 8주 후 재검사 결과 AST 39, ALT 42로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식초가 이렇게 간에 좋은지 몰랐어요. 그저 신맛 나는 조미료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꼭 챙겨 마셔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한 번,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간도 건강해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간이 건강해야 혈액이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작은 식초 한 잔으로 오늘부터 간을 챙겨보세요. 간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장기입니다. 다섯째, 소화기 건강입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식초 한 모금.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거나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는 경험이 있으시죠?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나이 들수록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감소하고 소화 효소도 예전만 못해서 먹은 음식이 잘게 분해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식초는 천연 소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장으로 빨리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식초는 소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복잡한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지고 트림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제 환자 중 66세 여성분은 식사 후에 속이 꽉 찬 느낌이 들고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어요.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도 소화가 너무 느려 항상 소화제를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마시는 습관, 그리고 생야채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 위주의 식단을 권했죠. 딱 2주 후에 그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요즘은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해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속이 편해지니 식사 시간도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그대로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초를 따뜻한 물에 충분히 희석하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셔야 하며 처음에는 하루 반 스푼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식초는 장기적인 섭취가 핵심입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마셔야 우리 몸이 그 효과를 기억합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하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소화기 건강을 위한 한 가지 습관, 식초 한 모금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섯째, 신장 건강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걸러주는 체내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저하되고 요산 수치도 올라가기 쉽습니다. 식초는 이런 신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비밀은 바로 구연산입니다. 이 성분은 소변을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신장결석 생성을 방지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제 병원에 오셨던 72세 남성 환자는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는데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하루 2번 딱 한 달만 드신 후 검사했더니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수분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물을 마시다 보면 물도 더 많이 마시게 되니까요. 이 또한 신장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초를 선택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변비 해소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은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도 줄어들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식초가 또다시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해 배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자극을 줍니다. 예전에 75세 여성 환자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배변이 없다고 하셔서 사과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생겼고 변비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섬유질 섭취와 수분 보충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식초는 그 시작을 도와주는 좋은 조력자입니다. 여덟째, 체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은 쉽게 찌고 빠지기는 더 어려워지죠. 한숨만 나옵니다. 운동은 부담스럽고 식욕은 그대로인데 왜 뱃살은 계속 늘어날까요? 식초는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12주 실험에서는 비슷한 체형의 성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게만 매일 사과식초 약 15ml 한 스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식초 그룹의 복부 지방이 평균 1.5kg 감소했고 BMI도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는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하고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해서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음식이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여성분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며 고민하셨는데 식사 전 사과식초 습관을 들인 후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3cm 줄었다며 기뻐하셨어요. 식초는 운동하기 힘든 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아홉째, 수면 개선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또 있을까요?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만 새벽에 깨어나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에 포함된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는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는 것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습관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식초물 한 잔을 꾸준히 마신 결과 한 달이 지나자 6시간 이상 깊게 자는 날이 늘었다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단,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낮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과 함께 병행하셔야 식초의 수면 개선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불면증으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식초 한 잔으로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예방도 가능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칼슘만 많이 섭취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슘의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식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초는 칼슘이 이온 상태로 잘 분해되도록 도와 소장에서 흡수되기 쉽게 만듭니다. 특히 멸치나 시래기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67세 남성 환자는 칼슘 보충제만 2년간 복용했지만 골밀도에 변화가 없었는데 사과식초를 식사마다 곁들이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검사 결과 골밀도 수치가 미세하게나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초는 튼튼한 뼈의 기반을 다지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지지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면 그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11째, 요통 완화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렵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만성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 경직과 염증으로 많이 고생하시죠? 식초는 자연적인 항염 효과가 있어 이러한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외용법으로 족욕이나 찜질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깨곤 했는데 따뜻한 물에 사과식초 2스푼을 넣어 10분간 족욕을 한 후에는 통증으로 잠을 깨는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근육도 이완되고 신경 압박도 감소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식초는 체내 피로물질과 통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연 치유제입니다. 12째, 피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기가 망설여지시죠? 기미, 잡티, 잔주름이 늘어나고 화장을 해도 어딘가 칙칙해 보이는 피부가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속이 건강해야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식초는 우리 몸속을 정화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자연식품입니다. 사과 식초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고 피부에 활력을 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장 건강이 개선되면 피부 트러블과 기미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기미가 짙어지고 얼굴색이 어두워져 고민이었는데 하루 한 잔의 식초물과 함께 채소 위주의 식단을 권했더니 한 달 후에는 화장이 잘 받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식초를 직접 얼굴에 바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자극이 강하므로 반드시 마시거나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는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는 점, 식초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13째, 만성 피로 극복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지치고 졸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체내 에너지 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활성화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쌓인 젖산과 같은 피로물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74세 남성분은 아침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는데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1스푼, 점심 식사 후에도 따뜻한 식초차 한 잔, 이렇게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활력이 돌아와 오후에도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초는 커피처럼 즉각적인 각성 효과는 없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식초의 기적, 지금 시작하세요. 만성 피로가 일상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식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처럼 식초 하나로 혈당부터 피로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시큼한 조미료라고만 여겼던 식초가 실은 자연이 준 완벽한 건강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믿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12스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시고 무엇보다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서서히 그리고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0년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식초라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초를 활용한 구체적인 레시피와 실생활 활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젊은 몸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장현승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